갑니다. 7월 29일자 메인 매출전표를 여시고 7월 29일. 자,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실 때는요. 항상 여기 유형을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유형을 먼저 결정하시려면요. 문제를 보시고 여기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하단에 이걸 먼저 판단하시고요. 증빙을 찾으세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4개 중에 뭐가 나오나. 자, 1번 보시면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시면요. 얘가 먼저 떠오르셔야 됩니다. 54번 불공 아니면 51번 과세. 51번 과세를 먼저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54번 불공을 먼저 생각하시고 54번 불공이 아니면 그때 51번 과세로 갑니다. 54번 불공이 되는 건 사유가 있죠. 그 사유들을 기억하셔야겠죠. 뭐 있습니까? 대표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초과 승용차죠. 세 번째, 접대비랑 관련된 거. 네 번째, 면세사업 관련된 거. 다섯 번째, 토지 관련. 이런 것들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지금 문제 보시면 세금간서를 수취하였으니까 54번이 될 수도 있고 51번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뭐가 될 건지 54번인 건지 51번이 될 건지를 결정하셔야겠죠.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승용차를 샀는데 2000cc, 1000cc가 초과됐습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그래서 54번 불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공제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에 우리는 54번 불공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뭘 샀습니까, 여러분? 차를. 그래서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금액은 2,000에 부가세 별도로 200. 울산 자동차에서.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앞에 전자란 말이 있으시죠? 그 다음 여기 건너뛰지 마시고 왜 우리가 여기 불공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이유를 고르라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랬었죠? 소형 승용차 이 사유 때문에 확인. 그 다음에 분계. 분계는 여러분 여기는 뭐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밑에 1번 현금으로 하든 외상으로 하든 혼합으로 하든 카드로 하든 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지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건 요 하단의 분계만 정확히 맞으시면 됩니다. 저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 밑에 이름이 원재로 샀다고 했는데 원재로 산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산 건 차를 샀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그 다음 대변에 돈을 줘야 되는데 다음 달에 주기로 했죠. 외상이죠. 그러면 미지급금,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쓰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이름이 없죠. 원래 여기 부가세 20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불공이 됐기 때문에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고 그 부가세가 여기 차량 운반구 속에 포함됐죠. 그 자산 속에. 그래서 차가 2,200이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8월 16일자 유형 두 번째에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현금 영수증을 받았네요. 그러면 매입이죠. 증빙서를 받았던 건 우리가 샀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니까 61번 아니면 62번인데 61번이 돼야겠죠. 왜냐면 220만 원 숫자 뒤에 부가세 포함이란 말이 있죠. 그럼 부가세가 있다는 소리겠죠. 부가세가 있으니까 부가세 포함이란 말을 썼겠죠. 그래서 과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번 현과 뭘 샀냐면 책상을요. 금액은 합쳐서 220이죠. 그러면 앞쪽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200. 뒤쪽 부가세는 22. 거래처는 순호. 그 다음 분계. 우리가 산 게 원재료가 아니죠. 책상.
책상을 샀네요. 뭐라고 할까요? 맨 마지막 줄에 비품으로 하라고 알려줬네요. 그 다음 대변에 돈을 줘야 되는데 두 번째 줄에 현금으로 지급. 현금 좋습니다. 220만 원. 세 번째 9월 23일자. 매출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증빙서류 얘기가 없죠. 세금 계산서도 없고 계산서도 없고 신용카드 얘기도 없고 현금 영수증도 없고 그냥 간이 영수증이래요. 제가 말한 네 가지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그걸 뭐라고요? 무증빙. 그래서 14번 건별. 무증빙이란 말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 네 가지가 없을 때를 무증빙. 그래서 14번 건별. 뭘 팔았나요? 제품을. 그 다음 부가세까지 합쳐서 8만 8천 원이니까 앞쪽은 8만 원이 돼야 되고 부가세는 8천 원이 돼야겠죠. 그 다음 누구한테 팔았냐면 황정숙 씨한테. 그 다음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이란 이름이 나오네요. 지금 제품을 팔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란 이름이 맞죠? 그럼 이름을 고칠 필요가 없네요. 지나가시고 엔터 쳐서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현금 매출, 현금 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4번 10월 21일자. 첫째 문제 끝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발급했다는 건 매출했다는 소리고 그리고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과세죠. 뭘 팔았냐면 세금계산서 안에 써있네요. 전자 부품이라고 수량 200개에 단가 5만원. 여기 세금계산서 안에 다 써있죠. 품목, 수량, 단가. 그래서 공급가액은 1000, 부가세는 100. 그 다음 누구한테 거래냐면 해피 상사.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네요. 그 다음 돈은요. 네. 자, 일단 첫째 줄에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제품을 판매하고 제품을 팔았으니까 여기 제품 매출이라는 이름은 맞죠. 그럼 고칠 필요 없고 차변에 이제 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돈 얘기가 한글로는 뭐 써있지 않은데 여기 세금계산서 하단에 여기 하단 보시면 돈거래 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전부 다 여기만 써있죠. 외상이라고. 그래서 돈 외상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외상 매출금. 물건을 팔았는데 매출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외상 매출금으로. 5번 11월 9일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그럼 아까 54번인지 51번인지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그럼 54번인가 51번인가를 결정하셔야겠죠. 54번입니까? 54번 불공이 되려면 사유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죠. 원재료 그냥 사왔대요. 그래서 사유는 51번 과세. 뭘 샀냐면 원재료를. 수량 있네요. 1000개. 단가 25,000원. 그럼 전체는 2,500이고 부가세는 250이 되겠죠. 거래처는 1000만. 그 다음 전자란 말이 있죠. 세금계산서 앞에 그 다음 우리가 사온 게 뭡니까? 원재료. 원재료 사왔죠? 그럼 원재료 맞네요. 그럼 내려가서 대변에 돈을 줘야 되는데 마지막 줄에 어음을 줬는데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라 배서했다는 말은 우리가 남한테 받았던 어음을 뒷면에 우리 회사 인적사항을 써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받았던 어음 뭡니까? 받을 어음을 준 거죠. 얼마를요? 1000만원짜리는 1000만원짜리 어음 그렇게 줬다. 그런데 이 어음은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항상 발행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어음 누가 발행했냐면 개포가요. 개포가 발행해서 우리한테 준 어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개포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그 다음 돈을 덜 줬죠. 마지막 나머진 30일 후 30일 후건 3일 후건 안 준 거죠. 외상.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외상
매입금. 원재료를 샀는데 돈을 안 줬죠? 외상 매입금. 마지막 11월 17일자 직 수출. 그래서 16번 수출. 뭘 팔아요? 제품을. 수량 단가는 없고 우리가 파는 금액은 4,000불입니다. 자, 우리 선적일의 기준 환율이 필요한데, 그리고 환율이 지금 문제는 딱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죠. 환율이라고 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죠. 선적일의 기준 환율 1150원을 적용해서, 그래서 4,000불 곱하기 1150원 하면 46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게 과세 표준. 거래처는 LA 상사. 그 다음에 여기 영세율 구분 눌러서, 자, 영세율이 된 이유가 굉장히 많네요. 근데 시험엔 거의 1번 아니면 3번만 나올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다른 거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1번 아니면 3번이 제일 많으실 겁니다. 지금 직 수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직접 수출. 신고 번호는 주어져 있지 않죠. 그럼 지나가시고 분계 혼합. 자, 제품을 수출했죠. 제품을 판 거니까 제품 매출한 이러면 맞네요. 그 다음 차변에 돈 얘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은 차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받기로 했다, 못 받았다는 거죠. 외상. 그래서 제품을 팔고 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네, 여기까지 해서 메인 매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4번 파트는요, 오류 수정입니다.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이미 돼 있는데 오류,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서 뭐해라? 정정,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익숙하시면 이게 일반 전표에 있는 건지 문제 사항들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지 금방 아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잘 모르시면 순서대로 그냥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에 없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1번은 친절하게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몇 월 며칠자를 찾아야 되나요? 9월 25일자를 찾아보시면 여기 뭐라고 분계가 돼 있네요. 차변이 세금과 공가고 대변이 보통 예금. 문제 읽어보니까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 이렇게 세금과 공가로 처리했죠. 부가세 가산세를 25,000원을 포함해서 통장에서 납부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변이 보통 예금 되는 건 맞죠. 6월 30일자 회계처리를 확인하고, 문제 뒤에 6월 30일자 회계처리를 확인하란 말이죠. 그러면 컨닝을 하고 와야겠네요. 6월 30일자를 잠깐 컨닝하시면 네, 부가세 정리분계가 돼 있죠. 차변이 부가세 예수금, 돌려내야 될 세금, 대변이 부가세 대급금, 돌려받을 세금을 정리했더니 부가세 예수금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했나요? 미지급 세금 972만 4천원. 그래서 지금 내야 되는 게 바로 이걸 냈다는 거죠. 미지급 세금을.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언제로요? 9월 25일자로 돌아오셔서 세금과 공가를 낸 게 아니라 이거 안 냈던 돈, 미지급 세금을 냈다는 거죠. 이게 얼마였습니까? 972만 4천원이었죠. 미지급 세금 금액이. 그래서 그러면 대차가 안 맞죠, 지금? 밑에 보시면 대차가 안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변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원래 이 부가세는 7월 25일 날 냈어야 됩니다. 1기 확정 거니까. 근데 9월 25일 날 냈다는 건 늦게 냈죠. 늦게 내면 가산세란 세금이 붙습니다. 가산세가 얼마요? 25,000원이. 그 가산세는 마지막 줄에 써있죠. 가산세는 이런 이름으로 하자. 세금과 공가, 판관비 800번대 코드번호, 세금과 공가로 25,000원. 이렇게 하시면 이게 올바른 회계 처리라는 거죠. 그 다음 한 가지 주의사항은, 아까 여러분이 6월 30일자 이렇게 회계 처리 이를 참조하라고 그랬죠.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찾을 때 얘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가 내야 되는 게
안 냈던 돈, 미지급, 세급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내는 거나 계정 과목이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여기 거래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처가 비어 있죠. 예, 이 거래처도 확인하시고 여기 금액도 확인하시고 이걸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옮겨오셔서 여기에 미지급 세금을 낸 거고 거래처는 비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비어 있는 겁니다. 만약 6월 30일자에 거래처 자리가 있었으면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 있었는데 여기 빼먹으시면 감점 당할 겁니다. 그래서 예, 그 거래처도 확인해 보시고 금액도 그래서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계정 과목을 뭘 썼는지, 거래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금액 그 세 가지를 확인하고 오셔서 9월 25일자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0월 5일자. 자, 일단 일반전표 화면이죠. 10월 5일자를 쳤더니 10월 5일자에 뭐가 있죠? 자, 문제 맞나? 거래처 직원 결혼 축하금으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그죠? 현금 줬다 대변의 현금. 거래처 직원 결혼이니까 접대비로 했네요. 맞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우리 회사 직원, 당사, 우리 회사 생산부 직원의 결혼 축하금이었네요. 그러니까 접대비가 아니죠. 우리 직원 결혼한 거에 대해서 준 거니까 우리 직원들은 복리 후생비죠. 근데 생산직이라고 했으니까 500번대 제조 원가인 500번대 복리 후생비로 하셔야 정확한 표현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